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한 이른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고 있죠. 대표적인 벚꽃축제인 진해 군항제를 비롯해서 각종 행사와 축제가 취소되고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 극장가와 스포츠 경기는 보러 오는 사람들이 뚝 끊겼다고 하는데요. 반면 집에서 보는 TV 시청률은 급상승하고 있다죠. 코로나가 가져온 미디어계의 변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월 22일 일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시죠. 뉴 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유치원 또 학교 개학이 결국 또 연기됐어요. 네, 뭐 모이지 말자, 밖에 나가지 말자, 사회적인 거리를 두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안에서 스마트폰 보는 일이 더 잦아진 것 같은데 이 코로나19로 인한 미디어계의 변화도 많다고 하죠. 예, 오프라인 미디어들은 울상이고요. 네. 온라인 미디어는 나날이 지금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극장, 그다음에 뭐 TV, 네. 그다음에 OTT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어요. 코로나로 극장가는 울상이고 네. OTT, VOD, TV 이런 곳은 또 시청률이 올라가면서 웃고 예, 오늘은 그러면 코로나로 울고 웃는 미디어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먼저 극장가는 울상이라고요? 네, 지금 평일 관객 수준으로 한 20분의 1 수준이고요. 20분의 1. 네, 그리고 관객들이 워낙 안 오다 보니까 네. 극장에서 사회적 거리를 2개 예약을 할 수 있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상태에서 객석 객석 배치를 자체를 띄엄띄엄해서 배정해 주겠다. 네. 이미 보니까 네. 그렇게 예약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알아서 같이 앉고 연인끼리조차도 같이 앉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선언하고 나서 네. 이제 큰 변화들이 있죠. 이제 대부분 우리가 너무나 알만한 행사나 영화제들 뭐 계속 연기나 취소 벌어지고 있고요. 네. 북미로 기준으로 보면 11일 날 수요일이죠. 미국 내 중간 규모의 영화제 중 약 4분의 1이 무기한 연기 및 취소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네, 미국에서는 4분의 1이 취소나 무기한 연기. 네, 일단 50명 이상 모이는 장소는 불가 5월달까지. 그러니까 50명 이상은 안 된다. 네, 회사도 지금 50명 이상 되면 네. 모두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강제 상황. 조항입니다. 그리고 네. 12시 이후는 아예 사람들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봉준호 감독 기생충으로 황금 종려상 받은 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영화계 호황이었네요. 네, 왜냐면 이제 극장도 이제 이런 수양이 없으니까요, 미국에서조차도. 네. 이 참 심각한 상황인데 이 국내에도 우리도 그 대표적인 영화제들이 있잖아요. 네. 국내에는 어떤가요? 부산 국제 단편 영화제 네. BISSF 같은 경우는 다음 달 22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는데요. 원래 4월이었군요. 네, 네. 8월 연기됐고, 뭐 유명한 영화제죠. 전주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 보고 연기한 것뿐이지 그때 확실히 하겠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때가 봐서 그렇죠. 네, 결정하겠다. 네. 그리고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인디 다큐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뭐 한 달 정도 미뤄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부분 이제 일단 가을 이후로 미룰 수 있으면 하반기로. 네, 미루는 분위기고요. 네. 아이돌들의 공연들, 특히 이제 새 앨범 내면서 막 프로모션을 펼쳐야 될 BTS 같은 경우에도 뭐 연기 소식이 나오던데요.
방탄소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앨범 내고 나서 네. 굉장히 크게 히트를 했는데 네. 이제 활동은 중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활동 중단하고 콘서트로 몰입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4월부터 예정되었던 월드 투어가 그 맵 오브 더 소울 투어가 뭐 지금 무기한 좀 일정이 연기되고 있거나 불투명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이 상황에 월드 투어가 사실은 불가능하겠죠. 네, 특히나 이제 유럽의 이제 4개 도시에서 공연할 예정이었는데 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유럽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없거든요. 없죠. 네. 네. 그렇군요. 뭐 스포츠도 지금 스포츠 경기들도 미국의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막 줄줄이 취소하고 연기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공연계, 또 영화계, 스포츠계, 이런 쪽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울상을 짓고 있는, 뭐, 관중이 아예 없이 경기를 치르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이런 상황. 반면에 웃고 있는 미디어들은 어떤 곳인가요? 이게 사실 사람들이 컨텐츠를 보고 싶지 않아서 안 보는 게 아니라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TV로 보는 것들 네. 아니면 모바일로 보는 것들은 나날이 상승세입니다. 특히나 아까 얘기한 스포츠 말씀하셨는데 한국은 지금 무관중으로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 TV 네. 시청률이 네. 많게는 뭐 3배까지도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관중이 없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예, 왜냐면 이제 보고 싶은 경기니까 가진 못하더라도 TV로 보는군요. TV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OTT, VOD, 특히 왓챠 플레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그 OTT 플랫폼 웨이브 같은 경우도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네.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컨테이전이라든가 감기라든가 그런 대표적인 팬데믹 관련된 영화들 때문에 네.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뭐 이 상황을 되게 좋다고 발표할 수는 없는 상황일 거예요. 하지만 그렇죠. 성과가 워낙 좋게 나오고 있어서 내심 웃고 있군요. 그렇죠. 특히 웨이브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후에 신규 회원이 45만 명, 일평균 16,000명이 계속 가입하고 있어서 네. 연중 성수기인 이전 한 달과 비슷한 수를 유지했다고 해요. 겨울철하고. 네, 그리고 IPTV로 보는 VOD 재생 건수가 늘었는데요. 영진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네. 2월 10일, 16일 VOD 이용 건수는 122만 4,400건인데 네. 이전보다 한 이용 시간이 2배 늘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IPTV 관계자들 이하면 매출이 3배에서 5배까지도 올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 그렇군요. 매출이 3배에서 5배까지 올랐지만 지금 워낙 우리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이런 희소식을 발표는 못하고 그렇죠. 그냥 네. 자기들끼리만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럴 것 같아요. 대부분 집 밖 출입을 못 하시다 보니까 집안에서 뭐 배달 음식 수요가 증가하듯이 배달 음식 시켜 드시면서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TV로 이렇게 시청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네요. 제 주변 지인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한 번도 VOD를 구매하신 적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네. 최근에 구매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 VOD 구매 경험을 만들어 주려고 굉장히 많은 프로모션과 돈을 투자해왔는데 네.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네. 어떤 소비 패턴 자체가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참 그러네요. 또 미디어계에 이 코로나19가 몰고 온 또 이렇게 새로운 변화가 있군요. 그런가 하면 이 디즈니가 새로 시작한 OTT 서비스죠. 디즈니 플러스. 네.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는 런칭을 안 했다고. 내년에 런칭할 거로 좀 네, 예상하고 말씀하셨는데 있습니다. 이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를 이 코로나19 상황을 틈타서 앞당겨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요? 이건 어느 나라 얘기인가요? 인도 얘기인데요. 네. 네, 지금 가입자 수가 벌써 한 3천만 명이 넘었고 네.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인도가 또 이 OTT 시장의 격전지입니다. 뭐 넷플릭스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그리고 현지에 있는 그런 서비스 업체들이랑 치열하게 전쟁을 펼치고 있는 곳인데요. 네. 여기서 지금 이제 인도도 마찬가지로 뭐 아시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보는 극장을 가는 사람도 줄다 보니까 지금 디즈니는 극장 개봉 영화를 다 연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원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 그러네요. 그리고 더 큰 타격을 받는 게 디즈니 극장뿐만 아니라 리조트 사업, 디즈니랜드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회사에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이 어떻게 보면 준비가 돼 있지 않더라도 빨리 내놔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한국도 만약 이게 장기화된다면 런칭의 시점이 좀 당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으로 예정하고 있지만 네.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상황이 사태가 계속해서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디즈니 같은 곳에서도 어차피 매출을 지금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네. 디즈니랜드 같은 리조트 사업이나 극장에서의 영화 개봉이 계속 뒤로 밀리다 보니까 그러면 뭐 다른 거라도 어쨌든 수익을 찾아야 되니 맞습니다. 이런 온라인 OTT 서비스를 더 앞당길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또 OTT계의 또 최대 강자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마치 예상을 한 것처럼 킹덤 시즌2가 이제 3월 중순에 런칭을 했어요. 예, 그거 사실 저도 그거 보면서 좀 희한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영화 개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킹덤은 그냥 이 코로나 와중에 그냥 시작했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 이 상황이랑 맞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재밌게 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또 영화 극장을 안 가다 보니까 영화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할 얘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킹덤 얘기를 이 소셜상에서 엄청나게 하다 보면서 네. 지금 굉장히 큰 화제를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1보다 음. 많게는 2배 이상 시청자들이 본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 콘텐츠 위상을 올린 것 같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저도 보면서 이 코로나19가 왜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 누그러들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네. 그 킹덤에서도 그 날씨와 연관이 있었잖아요. 보셨군요. 네. 그래서 이거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연관성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하면서 봤는데 다른 분들도 그랬군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주의 화제 영상 소개해주고 가셔야죠. 오늘부터 운동뚱인데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동뚱이요? 네. 운동을 하나요? 뚱뚱한 사람이?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그 네. 맛있는 녀석들이라고 거기 이제 4명의 이제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네, 개그맨들이 나오시죠? 네, 거기서 김민경 씨가 이제 스피노프로 디지털 콘텐츠로 나오고 있는 작품이고요. 맛있는 녀석들의 유일한 여성 멤버인 김민경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이군요. 네, 그래서 좀 맛있는 녀석들이 음식을 좀 과하게 먹는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댓글들이 그런 게 많았대요. 건강히 잘 먹여달라. 그러니까 죽진 않게 해달라. 건강을 좀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치승 트레이너라고 굉장히 또 유명하신 헬스 트레이너와 함께 네. 건강 관리를 하는 별도의 이제 스피노프를 내놨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제 4명 중에 김민경 씨가 이제 결정된 건 아니었고요. 네. 누가 운동을 할지 그 제작 발표에서 아령을 4개를 넣고 쪼는 맛이라고 해서 이제 누가 하나가 복불복으로 걸리는 건데요. 네. 아령을 다 들 수 있게 4개가 되어 있는데 3개는 들 수 있는 거 하나는 이제 테이블에 붙어 있는. 들 수 없는. 네. 근데 그래서 아령을 들지 못하는 사람이 당첨되는 거였는데 네. 워낙 운동을 하기 싫으니까 네. 김민경 씨가 그 아령을 책상을 붙은 상태로 들러버리셨어요. 운동을 안 하겠다고. 원래는 들지 못하게 테이블이랑 붙여놨는데 아령을. 심지어 그 테이블은 스태프 2명이 옮긴. 근데 난 정말 살 빼는 운동하고 싶지 않아 이래서 그냥 억지로 이거를 들었군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살 빼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네. 잘 먹기 위해서 건강하게 운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른바 이제 다이어트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네. 그렇군요. 좀 더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이게 좀 화제가 되는 이유는 원래 인터넷에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맛있는 녀석들이 굉장히 큰 인기예요. 네. 하지만 그 인기를 넘어선 그러니까 지금 조회수가 첫 회 조회수가 대부분 200만 회를 넘었고요. 이 운동뚱이요? 예. 그러니까 뭐 맛있는 녀석들 자체가 잘 되는 건 한 50만 정도. 네. 지금 구독자 한 80만 정도 되는데 지금 100만 구독자를 좀 정체된 이 채널의 구독자 100만 명을 만들려고 한 이제 디지털 콘텐츠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되면서 네. 심지어 이 운동뚱 때문에 맛있는 녀석들 채널을 보고 시작했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지금 매주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거든요. 네. 뭐 살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도 지금 재미있게 보면서 또 심지어 김민경 씨가 이게 운동이랑 굉장히 잘 맞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자세가 제대로다. 로보캅이라는 별명을 붙였거든요. 네. 양치승 트레이너가 로보캅 같다. 이 모든 자세가 완벽하고 이게 너무 잘 맞는다, 운동에. 진짜 하셨어야 되네요. 네, 그래서 뭐 스쿼트 자세 제대로다. 헬스 5년 차인데 저보다 뭐 무게 더 치겠다. 댓글들이 막 너무 신나서 이렇게 보는 것들. 그리고 뭐 케미도 좋고요. 네. 일단은 뭐 그 허벅지로 하는 씨름 있잖아요. 네. 그것도 기존 10년 차 헬스 양치승 관장 다 이기는 영상도 나올 정도로 김민경 씨의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다. 할 정도로 좀 재밌는 컨텐츠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맛있는 녀석들이 케이블 TV에서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뭐 물론 먹방이 요새 인기긴 하지만 그냥 늘 봤던 여러 군데서 각자 나왔던 이 4명의 이 튼실한 개그맨들이 한 군데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네. 이런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사실은 특별할 게 없어서 이게 과연 유튜브에서 저는 물론 먹방이 인기긴 하지만 이게 과연 인기가 있을까 싶었는데 이런 정체된 그 유튜브 조회수를 그냥 폭파해버리는. 워낙 원래도 잘 되던 채널이에요. 근데 네. 기존 팬들보다 새로운 팬들이 많이 또 몰려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건 한번 보셨으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먹방을 싫어하시는 분도 볼 수 있는 영상이다. 네. 요즘 앞서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보는 개인 미디어들을 통한 인기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홈트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습니다. 요즘 그 헬스장이라고 하잖아요. 운동하는 곳들도 이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맞아요. 헬스장들도 많이 문을 닫고 이렇다고 하는데 이 영상 보시면서 집에서 같이 홈트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괜찮겠네요.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건가? 네. 아무튼 지금까지는 무작정 먹는 모습만 보여줬던 우리 김민경 씨의 운동하는 모습을 이제는 제대로 보실 수 있는 유튜브 채널 오늘부터 운동뚱 2주의 화제 영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었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 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YTN 뉴스 FM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애정어린 비판을 직접 달려가서 들어보는 열린 마이크.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YTN 라디오의 진정한 서포터즈, 애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열린 마이크. 오늘도 김예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애청자분을 만나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아무도 만나뵙지 못했습니다. 네? 요즘 그럼 우리 오늘 방송 어떻게 해요? 사과하십시오. 그럼 오늘 방송 어떻게 해요? 아니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네. 뭐 집 앞 슈퍼를 가도 뭐 버스를 타도 사람들이 대면하는 걸 서로 이렇게 피하는 그쵸. 분위기잖아요. 그게 예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하는 코너, 이 열린 마이크의 모토가 또 청취자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 뵙는 건데 네.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집 앞까지 또 회사 앞까지 찾아뵈러 가도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네. 코로나19 특집 청취자 분석편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이렇게 또 이 와중에 이 코로나 와중에 또 이게 청취자 특집까지 준비하신 우리 김혜은 리포터. 네. 정말 훌륭합니다. 네, 열린 마이크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열린 마이크가 보니까요, 2019년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벌써 1년이 됐는데요. 네. 제가 지금까지 매주 만나온 청취자들만 해도 벌써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쵸. 네. 이분들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네. 김예은 리포터 매주 이렇게 애청자분들을 한 분씩 골라 찾아뵙고 오셨는데 네. 그분들의 인터뷰 중에 정말 괜찮은 인터뷰들만 지금 모아서 특집으로 준비하셨대요, 여러분. 궁금한데요. 네. 네, 첫 번째는 제가
만나뵀던 청취자들을 통해서 가장 사랑받는 프로그램 1위를 선정해 봤는데요. 네. 그런데 발표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 이 통계 모집단이 모집단까지. 네. 모집단이 제가 직접 만난 이 48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 1, 2, 3위를 뽑는 건 좀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로지 1위만. 1위 가장 1등만. 많이 언급된. 네. 네. 이 점 안내드리면서 네. 그럼 첫 번째 네. 열린 마이크 인터뷰애들이 뽑은 가장 애정하는 프로그램 1위. 누굴까요? 과연 어떤 걸까요? 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뉴스 FM. 제가 제일 애정하는 왕주현지 아나. 특히 복덩이 조현지 씨가 좋아서 특히나 조현지 아나운서 극한상사 끝내지 마시고 계속 해주시고요. 12시 조현지입니다. 조 부장님. 네. 조현지 아나운서 축하합니다. 네. 네, 제가 아니었네요. 네. 네.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저희 김예은 리포터가 지난 1년간 만나봤던 애청자분들께서 뽑아주신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많이 애청하고 있다라고 언급해주신 프로그램이었대요. 네, 맞습니다. 이 조현지 아나운서 때문에 열린 마이크 인터뷰하기가 수월했을 정도로 네, 조현지 씨, 제가 밥 한번 살게요. 정말 이 친절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 또 청취자들과 소통하며 진행하는 방송, 또 인기가 많죠. 조부장. 네, 이 컨셉으로 독보적인 1위에 선정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렇게 뭐 1등 발표하고 막 두구두구두구 이렇게 하니까 뭔가 오늘 연말 시상식 같아요. 그렇네요. 네, 다음엔 어떤 부분 시상이 남아있나요? 네, 다음은 조금 진지한 모드로 가서요. 저희 YTN 라디오에 바라는 공통된 목소리들을 꼽아봤는데요. 네. 사실 이 열린 마이크를 진행하는 가장 큰 목적이 이게 아닐까 싶어요. 매일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들을 통해서 YTN 라디오의 다소 아쉬운 점들을 채워나가는 것.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갑자기 또 숙연해지네요. 네. 네, YTN 라디오는 이걸 좀 고쳐라. 네. 이건 좀 아쉽더라. 내가 듣고 있긴 하지만 좀 요거는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인터뷰하면서도 가장 핵심 질문으로 뽑는 부분인데요. 무엇인지 바로 들어보시죠. 예스앱이 3년 동안 변화가 없어요. 제일 아쉬운 거는 앱 관리하는 거. 바라는 점 라디오 어플이 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바라는 점은 정치 얘기를 할 때는 어디에 치우치게 하는 그런 건 중립을 지켜줬으면 자나우나 편향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정한 방송, 저는 공정한 방송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네요. 네. 앞부분에는 어플리케이션, 예스 앱으로 라디오를 듣는데 이거 좀 어떻게 안 되겠니? 네, 이런 안 의견들이 되겠니? 네, 안 되겠니? 이런 의견이 있으셨고 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시사 채널이다 보니까 뉴스 채널이다 보니까 좌나 우에 편향되지 않는 좀 공정한 뉴스를 계속해서 만들어달라.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이 방송을 듣는 루트가 딱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예스앱, 다른 하나는 차량 라디오를 통해서인데요. 네. 이 중에서도 예스앱을 통해 듣는 분들은 예스앱 업데이트를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이 공정한 방송에 대한 니즈인데요. 네. 편향된 뉴스는 지양해달라,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방송해달라는 얘기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아, 이렇게 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한 해를 정리하는 느낌이 들면서. 그렇네요. 네. 네. 의도치 않게. 의도치 않게. 그래서 이 애청자분들께서 요구하신 크게 두 가지 우리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은 어떤 내용, 어떤 시상이 남아 있습니까? 네, 다음은 저희 YTN 제작진분들이 다 좋아할 만한 네.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방송을 찾아 듣는 이유를 꼽아봤습니다. YTN 라디오를 왜 들으시냐라는 질문에는 꼭 이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무엇인지 들어보시죠. YTN 라디오의 좀 장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고정된 시간에 정각이 되면 항상 뉴스를 틀어줘요. 중간중간 새로운 뉴스가 그 시간 나오니까 너무 좋죠. YTN 듣고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소리를 다 듣고 알고 깨우쳐주고. YTN은 이제 긴급 속보, 뉴스 속보 같은 게 바로 실시간으로 우리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좋지 않습니까? 네. 매시 정각이 나오면 뉴스가 어김없이 나온다. 네. 네, 듣고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다. 정말 생활에 보탬이 되고 네. 뭐 시시각각 전해지는 뉴스 속보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저희의 존재 이유. 네.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오늘 김예은 리포터가 정리한
연말도 아닌데 코로나19 특집을 통해서 네,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도 코로나 특집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이거 삼성 상황을 보고요. 제가 만난 분이 50분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이게 특집해서 이렇게 웃는 것도 좋지만 이 코로나19 이 엄중한 상황 빨리 종식됐으면 하고요. 네, 다음 주에는 다시 청취자분들, 애청자분들 만나 뵙고 싶어요. 저도요. 네. 너무 만나 뵙고 싶습니다. 네, 저희 김예은 리포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어떤 애청자분을 만나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은하 시청자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매일 오후 4시 20분, 저녁 9시 20분, 40분씩 두 타임에 걸쳐 진행되는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이죠. 박기빈 아나운서의 굿머니 굿라이프를 살펴보았습니다. 프로그램 취지상 미리 전화 상담을 받고 개개인별로 재무설계를 하다 보니 개인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들이 바탕이 되긴 했으나 이제 보다 많은 청취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사례들도 많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 화요일에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맞춘 연금, 주택보험 등 재무설계 사례를 소개하였고요. 은퇴와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사례들도 다수 소개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개별 사례를 통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맞춤형 상담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조금 일반적인 사례들도 많이 소개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청취자들 대부분이 이제 비슷한 재무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사례를 잘 선별해서 청취자 다수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균형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 따른 아쉬움도 존재했었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 아쉬우셨어요? 네, 3월 10일 화요일에 진행된 재무상담소 두 번째 사례에서는 사회초년생 청취자의 사례를 통해서 20, 30대가 재무설계를 시작하는 방향에 대해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전문가와 진행자가 짧은 시간에 답변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고 언급하면서 절약과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장기적 절약과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답변합니다. 이제 아무리 답변이 간단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라 해도 너무 피상적이고 검색만 해도 나올 수 있는 흔한 상식에 지나지 않아서 아쉬움이 많았던 답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20, 30대의 재무설계 방향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했는데 그냥 절약해라. 네. 소비를 계획적으로 해라. 네. 조금 피상적이긴 하네요.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서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또 이제 진행 부분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3월 10일 수요일분 소소하지만 확실한 경제에서는 실비보험에 관한 사례를 상담했는데요. 박기빈 아나운서가 보장 범위가 넓고 고가인 보장 100% 실비보험과 착한 실비보험에 대해 비교해달라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전문가가 1억짜리 고가의 100% 실비보험에 대한 내용만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많은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질문과 답변이 일치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진행자가 그 방향을 잘 짚어주어서 다시 질문만 던졌다면 좀 더 정확한 인터뷰가 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혹시 아쉬운 점이 있으셨어요? 네, 내용 측면에 보강할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제 금요일 전지적 전문가 시점 코너에서는 충분한 고지 없이 은행의 권유로 ELS 상품에 가입한 사례가 나왔는데요. 이 사례자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여유자금으로 상품을 가입하였고 앞으로 75%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제 높은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였는데
만약 사례자와 다르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설명해 주었다면 이제 요즘에 이제 하나은행, 우리은행 DLF 사태나 이제 라임 자산운용 사건 등 최근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았던 만큼 이제 비슷한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에게 보다 높은 차원의 이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네. 사실 ELS 상품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투자 권유를 할 때 아주 상세한 어떤 손실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고지하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네. 네. 혹시 마지막으로 더 살펴볼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진행자와 이제 전문가들의 태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간혹가다 이해하는데 혼선이 있을 수 있거나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을 예시를 들거나 혹은 다시 한번 짚어줌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알려주어서 청취자들의 혼선을 줄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월요일 소소하지만 확실한 경제 코너에서는 일상 책임보험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이를 언급하면서 이 보험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2019년 1월의 사례를 들려주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 누군가 부딪혔을 때 등의 구체적인 예시들을 들어주면서 그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또한 일상책임보험 중 가족 일상책임보험의 경우 보상 범위가 친족까지 된다고 설명해 주었는데요. 동거인 경우만 가능하고 친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비동거인인 경우 불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혼돈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주면서 관련 개념들을 파악하는 데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인지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YTN 라디오의 재무설계 프로그램이죠. 굿머니 굿라이프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3월 22일 일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스테픈 비숍의 It Might Be You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